수다로 에너지 업 되는 시간,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오늘 나에게 꽂힌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오빠는 그런 대우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해. 11월 13일 월요일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첫 곡은요, 2개월의 넘버원. 약간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런 되게 월요일 시작부터 약간 좀 희망찬 노래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인사를 드릴게요. 저는 DJ를 맡은 희극인이자 개그우먼 박쌤이고요. 쌤디라고 합니다. 보는 라디오 열려있고요. 보는 라디오를 함께 하시면 쌤디의 댄스, 그리고 항상 궁금하죠? 쌤디는 오늘 머리를 감았을까 안 감았을까 그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짝짝이 분들과 보드판으로 또 소통도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들어와서 쌤디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오늘 오프닝은요, 청취자 짝짝이 9496님에게 꽂힌 한마디를 소개해드렸어요. 자, 정확히 어떤 사연이냐면 3년 전 개인 사업이 힘들었던 그 당시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로부터 오빠는 좋은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해. 그러니까 이제부턴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말을 감자탕집에서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제 가슴에 딱 박혀있는 고마운 말이죠. 덕이야, 지금도 가끔 네 생각이 난다. 근데 처음에 제가 이 한 줄만 읽었을 때는요, 오빠는 그런 대우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과거에 만났던 여자친구의 한마디를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약간 가슴이 좀 찡해지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사람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말을 뱉은 대로 나에게 돌아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면, 이렇게 또 3년 4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건 생각을 하면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항상 좋은 말을 많이 해주자, 서로에게. 싫어도 넌 잘 될 거야, 네 덕이야, 이런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정말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자, 시간이 가도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말들이 있잖아요. 약간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런 의미 있는 한마디로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된 짝짝이님께 선물 무조건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오프닝에 소개될 나에게 꽂힌 한마디가 생각나는 분들은요, 아니면 쌤들이랑 같이 수다 떨고 싶은 우리 짝짝이 분들은 샵 1035,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우리 정신 건강을 도와주는 김총기 선생님을 모실 건데, 총기에 있는 정신생활, 우리 짝짝이 분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코너죠. 이따 3부에 모셔볼 거니까요, 딱 기다리고 있으면은 저희가 정신 건강까지 신경을 써드립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서준맘의 3분 고민 해결. 오늘은 또 뭘 해먹어. 날씨가 또 추우니까 3분 간짜장 따릉따릉이에요. 내가 이거 톡톡을 지우든가 해야지. 너무 인기가 많아. 또 누구한테 톡톡이 왔나 볼까요? 영수 톡톡이 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자. 아니, 회사 선배가 우리 집이랑 가까이 살거든? 근데 자기 차도 있으면서 본인 차는 주차장에 꼬이 모셔두고 매일 아침마다 아직 출근 전이지? 같이 가자, 부탁해 하고 문자를 보내. 아니,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태우고 가면 차에서 뭘 그렇게 먹어대는지 내 차에 음식물도 엄청 흘리고, 내가 뭐 그 선배 전용 기사도 아니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톡톡이 왔어요. 웬일이야? 이 선배 뭐니? 내가 전화 한번 해봐야겠어요. 여보세요. 아니, 영수야, 난데. 아니, 그 선배 진짜 눈물 콧물 염치도 없네. 아니, 어떻게 그러니? 아니, 나는 그런 사람들이 난 너무 신기해버려. 아니, 아무튼 연락 오면 딱
거절을 하든가 아니면은 솔직히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도 차가 있다며 그러면은 번갈아 가면서 같이 타고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태워주는 것도 그건데 거기 안에서 왜 또 그 뭘 그렇게 먹고 그러니? 아니 세차하는 그 돈은 줄 거야? 아니면 얘기해. 어머 과자가루가 너무 흘려서 이번에 세차하는데 뭐 같이 좀 도와줘 뭐 이렇게 하든가. 나는 자꾸 이렇게 받아주다 보면은 계속 기사처럼 그렇게 영수 너가 운전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든가 번갈아 가면서 하든가 아니면 진짜 갖고 가지 말아버리든가 거짓말을 해버려. 나 차 안 갖고 갈 거라고. 그래놓고서는 갖고 간 거 걸렸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갖고 왔어. 뭐 오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얼버무리면 돼.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눈치챌 수도 있어요. 알았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 안 그러면은 막 그 사람이 막 이랬네 저랬네 뒤에서 막 얘기하고 어머 이거 뭐야 다등하네 어머. 아이 알았어. 나 일단 이거 먹어야 되니까 서준이 데려가야 되거든. 일단 끊을게요. 너무 눈물 콧물 하지 마세요.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듣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은요 우리 청취자 짝짝이 0669님의 사연이었어요. 지금 다들 화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사연만 들어도 너무 화가 나지 않아요? 아니 얻어 타는 것도 타는 거지만 뭐 돈을 줄 것도 아니고 세차를 해줄 것도 아니고 거기서 먹을 것까지 그렇게 먹고 막 과자 부스러기까지 흘리면은 그거 진짜 너무 화가 나거든요. 자, 그리고 박복경님께서 아는 동생도 동료가 차가 있는데 맨날 태워달라고 하면서 동생 집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몇 시까지 어디로 오라 하고 기다리라 하고 카풀하면서 기름값도 한 번 안 주더라고요. 카풀하는데 기름값도 한 번 안 준다고요? 와 너무 화가 나지 않아요? 이거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 안 하면은 진짜 제가 기사밖에 더 돼요? 운전도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운전을 해서 아는데 정말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운전 자체도 되게 힘든데 그리고 출근길이면은 더 예민해요. 차가 빽빽히 있으니까 끼어들기도 힘들고. 소희정님께서 그 선배 너무 얌체이시다. 계속 그러면 지각을 해버렴. 그러면 같이 탄단 말 안 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지각하는 것도 난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참신하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저도 지각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아니면은 회사에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10분씩만 지각을 일주일만 해도 될까요? 대표님? 이렇게 허락을 한번 진짜로 제가 10분 더 일을 하고 갈 테니까요. 이 사람을 떨궈내야 돼서 대표님 제가 10분만 어떻게 양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몰래 얘기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대표라면. 그리고 제가 더 10분 더 일을 하는 것도 손해긴 하다. 너무 어렵죠. 이렇게 솔직하게 이거 별로야 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배정선님께서 진짜 계속 그러면 당연한 줄 알아요. 싫은 건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요 20대 때는 이런 거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30대가 되니까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지고 싫어지니까 시간도 아깝고 이래서 조금은 이제 제 할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정말 솔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뭐 꼰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들면서 못할 말 할 말을 다 하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손해보기 싫으니까. 아무튼 우리 청취자 짝짝이 0669님 화이팅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니면은 기름값이나 세차 비용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짝짝이 분들도요. 언제든 편하게 우리 친한 언니, 동생, 친구에게 털어놓듯이 요즘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고민들을 보내주시면요. 서준맘이 세상에나 다 해결해버렴. 막 뭐라 해버렴. 같이 울어버렴. 이렇게 따릉따릉 해드리니까요. 익명 보장되니까 무조건 익명 요청이라고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익명 보장 해드립니다. 어디로 보내주냐면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거나 SBS 러브 FM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들께는요. 사연과 더불어 따릉따릉 선물도 보내드려요. 아니 날씨가요. 주말에 깜짝 놀랐죠 다들? 세상에. 저 눈 내리는 줄 알고 하늘을 쳐다봤어요. 너무 추워졌잖아요. 자, 오늘 날씨가 어떤지
우리 리포터님 모셔서 우리 알아볼게요. 박경아 리포터님. 안녕하세요, 쌤디. 뭐예요?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콧물이 줄줄 나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복이 입으셨어요? 내복이요? 내복 아직은 제가 아직이죠? 내복 입을 나이는 아니었어. 저는 아침에 입고 싶더라고요, 정말. 내복을 사실 입어야 따뜻하긴 한데 아직은 멋쟁이였어. 날씨 알려드릴게요. 네. 올가을 오늘 아침이 가장 추웠는데요. 무주가 영하 11.3도, 설악산이 영하 9.7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서 춥겠고 내일 낮부터는 그래도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1도에서 3도 정도 더 낮아 춥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이 7도, 광주가 10도, 대구가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내일 낮부터는 서서히 추위가 풀리면서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수능 한파 대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내린 후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워지겠는데요. 현재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도 발효돼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4.3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박경아 리포터님, 저희 내일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네. 조금 후엔 세민의 약국 열리는 거 다들 아시죠? 딱 대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저희는 제2의 어제처럼 듣고 올게요.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매일 매일 낮 12시 5분 같이 수다 떨어요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매일 매일 낮 12시 5분 같이 수다 떨어요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아낙낙. 혹시 여기가 세민의 약국인가요? 오늘도 친절한 이승희 약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아니, 네. 우리 짝짝이 분들께서요. 늘 이 코너로 많은 질문을 보내주시는데 그중에서 오늘 다뤄볼 사연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이은우님께서 파스를 붙이면 시원한데 떼고 나면 그 부분이 화상 입은 것처럼 빨개져요. 파스는 어떤 걸 써야 좋은가요? 추천 좀. 아니 구별하는 법 부탁드려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뻐근하면 오른쪽에만 파스를 붙이지 말고 왼쪽 어깨에도 붙여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나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파스를 붙이고 나서 네. 뭐 발진이 생겼다, 너무 가렵다, 물집이 생기고 뭐 짓무른다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고요. 네. 심한 경우에는 정말 화상을 입기도 해요. 그래서 파스도 함부로 붙이지 마시고 뭐 종류와 사용법 그리고 주의사항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종류는요. 파스에는 쿨파스, 핫파스, 한방파스, 또 소염 진통제 파스 이렇게 요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쿨파스, 핫파스는 붙이면은 와 너무 시원하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쿨파스고 붙이면 막 뜨겁고 약간 좀 따끔한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게 핫파스 맞죠? 맞아요. 오. 정확한데 일단 이렇게 느낌이 다른 만큼 용도도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요? 더위 많이 타는 사람은 쿨파스 약간 좀 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핫파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잠시만요. 왜요? 진짜 저 그렇게 했는데? 아니요. 지금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일단 쿨파스는 우리가 급할 때, 그러니까 급성 타박상이나 급성 염증 등에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들다가 네. 허리를 삐끗했다. 그리고 또는 뭐 부딪혀서 멍들고 좀 부어오른다. 이럴 때 이제 쿨파스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쿨파스를 쓰게 되면 이 통증 부위의 열을 좀 빠르게 식혀주고 혈관을 수축하면서 염증을 좀 줄여주고 붓기를 가라앉게
그렇게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그럼 핫파스는 급성 염증이 아니라 좀 약간의 만성 염증, 관절염이나 신경통 등에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통증 부위를 좀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네. 그럼 혈관이 확장되면서 순환이 좀 잘 되고, 그리고 근육이나 인대도 조금 이완시켜주고, 네. 그러면서 소염 진통 성분이 효과를 내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성 통증이나 염증에 핫파스를 썼다. 그러면 모세혈관이 이제 확장되면서 염증 유발 물질들이 막 빠르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혈이나 붓기도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핫파스를 쓰시면 안 되고, 또 이제 따뜻한 게 좋다고 핫파스 쓰시면서 나는 더 따뜻하게 할 거야. 지져버려야죠. 지져버리는 분 계세요. 그러면 진짜 화상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지금 사연 주신 분은 쿨파스를 붙이셨는데 화상 입은 것처럼 빨개지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파스가 종류마다 다르지만 12시간 이상은 안 붙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 안 파스 붙이고 사실 다음날 일어나고 출근하고 하면 까먹은 경우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고요. 오래 붙이고 계시면 피부에 접촉성 알레르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은 아마 너무 오래 붙이고 계셨거나 또는 파스에 있는 이 점착 성분에 알러지 반응이 생겼다거나 또 이 케노프로펜 같은 거 있어요. 근데 그런 성분은 직사광선 받으면 과민 반응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파스 붙이고 그 부위를 햇볕에 너무 많이 노출시켰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아닌가 여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파스를 어느 부위에 붙이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털이 없고 평평한 부위에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좀 깨끗하고 건조하게 피부를 하셔야 되고 상처가 있거나 내가 만약에 아픈 부위인데 파스를 붙이고 싶은데 거기에 만약 상처가 있다. 또는 긁어서 좀 피가 났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는 뭐 피부 질환이 있다. 이런 곳에 붙이면 더 자극이 될 수 있고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평평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깨가 아프다고 쇄골뼈 있는 데다가 이렇게 붙이거나 내가 무릎이 아프니까 이제 무릎 뼈에다가 이렇게 막 어떻게든 붙여본다. 쭈글쭈글하게 붙이거나 이러시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아픈 곳 정말 딱 정중앙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픈 곳 근처에 뼈와 관절 부분을 피해서 좀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쩐지 약국 가서 파스 주세요 하면 어디에 붙일 건지 꼭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에 붙이냐고 물어봐 놓고 맨날 뭐 똑같은 거 준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허리 파스, 무릎 파스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부위에 따라서 파스 규격이나 재질을 좀 고려해서 드리는데 무릎이나 손목 같은 곳은 조금 우리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탄력 있고 또 얇은 재질을 드리는 거고 허리나 등 같이 좀 넓은 부위는 크기도 좀 더 크고 또 스포제가 있는 것들을 좀 덧대드리면 더 좀 오래 잘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파스 위에 붙이는 흰색 얇은 거. 네, 맞아요. 그거 예전에 파스 따로 나온 거 저는 그것만 붙인 적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 봤을 때 몰라가지고 그게 파스인 줄 알고 그것만 붙인 적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스포제였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뭐 쿨파스, 핫파스 말씀드렸는데 한방 파스도 있죠. 한방 파스는 여러 가지 한방 성분들이 이게 뭐 찜질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성분들이 소염 진동 효과를 내는 거고요. 또 냉찜질, 온찜질 효과가 아예 없이 그냥 소염 진통제만 그 성분이 들어있는 파스도 있어요. 간혹 이제 먹는 약 드시면 너무 위장이 약해서 먹는 약 못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혹시 뭐 찜질 효과 필요 없이 그 파스만 붙이면 되는 건데 이런 분들은 찜질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아플 때 왼쪽 어깨에 붙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위를 찜질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피부를 통해서 소염 진통 성분이 흡수되게끔 흡수 경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아픈 부위가 어디든 상관없이 그냥 붙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그냥 아픈 데 붙여야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잖아요. 왠지 파스가. 그렇죠. 그 부분 꾹꾹 눌러가지고 여기 정확히 여기에 딱 그 부분 딱 살짝만 삐뚤어지면 다시 떼어가지고 아니야 밑에야 밑에 옆에 오른쪽 왼쪽 이게 무조건 파스 붙일 때 이렇게 시끄러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파스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픈 데를 오래 붙이셔야 되는데 피부가 약한데도 계속 거기다 붙이시면은 괜히 피부염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번갈아 가면서 붙이는 게 좋고요.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그 통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나 지금 어딘가 이상해 그렇게 이제 보내주는 신호예요. 근데 내가 이 통증을
파스만 가지고 장기적으로 치료하다 보면은 원인이 되는 질환의 진단 시기가 좀 늦춰지고 그로 인해서 더 고생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파스를 일주일 동안 써보시고요.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꼭 병원에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어르신들이 또 많이 그러시잖아요. 네. 병원 갈 시간 없다, 막 돈 든다 이러면서 맞아요. 파스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네. 꼭 부모님이 그렇게 아픈데도 일주일 동안 파스만 붙이고 있다 하면 우리 자녀분들 빨리 데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스는 조금 만만하게 쓰고 편하게 구입하고 편의점에서도 파니까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잘 알아보고 써야 되겠네요. 오늘도 좋은 정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짝짝이 분들도요. 약사님께 궁금한 게 있다면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또 친절하게 알려주시거든요. 자, 친절한 약사님과 함께하는 세민의 약국은요. 내일도 오픈합니다. I'm gonna be your paparazzi. 오늘 입은 이 옷 어울리나? 내 주방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싶은 순간들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의 파파라치가 되어드립니다. 의상, 주방, 책상 등등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점검해드려요. 오늘의 파파라치. 눈치 없이 자꾸 왜 네가 질문 뱉고 너만 자꾸만 찾게 돼 바보같이 지지. 이 시간은 제가 무슨 파파라치가 된 듯이 여러분들의 패션이나 책상 위, 식탁 풍경, 자동차 내부, 점심, 저녁, 아침 그냥 모든 일상의 다양한 모습을 엿보는 그런 코너예요. 뭐 말이 거창하지 사실 친해지자, 같이 서로 공유하자 이런 의미의 코너거든요. 자, 이번 주에도 우리 짝짝이 분들의 점심 메뉴를 엿볼 건데요.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싹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어제 먹었던 거나 예전에 먹었던 것도 상관없고요. 일단 먼저 예시로 쌤디의 점심 사진 보여주기 전에 어디로 보내는지 참여 방법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샵 1035 사진은 샵 103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진 전송은요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고릴라로는 정송이 안 되니까요. 꼭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 자 한번 쌤디의 점심 사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진짜 혹시 진짜 현실성 있는 약간 그런 점심 사진 아니에요? 아니 사실 우리 짝짝이 분들이 급하게 생각나가지고 급하게 다 먹고 찍었는데, 네 고구마에 잔해물들이라 해야 되나요? 그 껍데기만 이렇게 남은 채로 찍었는데 급하게 우리 짝짝이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 먹고 찍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찍은 거죠. 다 먹고 남은 거 찍었으니까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다들 이제 저게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 고구마고, 이렇게 먹고 나서 급하게 찍은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짝짝이 분들 뭐든 점심 사진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사진으로 보내는 거니까요. 문자로만 가능합니다. 고릴라로는 전송이 안 돼요. 보라로 다 같이 볼 거고요. 방송에 소개된 분들께는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짝짝이 분들의 사진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백지연, 태견의 내기의 캔디 듣고 올게요. 라랄라 라랄라. 자, 백지연 태견의 내기의 캔디. 와, 지금 또 댄스를 너무 열심히 췄는데, 참고로 보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댄스 너무 잘 춘다라고 하는데 제가 또 댄스 동아리 출신이었거든요. 네, 나서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 자, 1101님께서 택배하느라, 자 이제 우리 파파라치 사진 한번 확인해 볼 시간이죠. 자, 1101님, 택배하느라 밥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서 늘 여자친구가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주고 있어요. 직접 도시락을 싸줬다고요? 잠시 여자친구 없으신 분은요, 보라로는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와, 이거 뭐야? 유부초밥 김밥인가요? 그 다음에 주먹밥이랑 유부초밥인데 위에 하얗게 저게 뭐죠? 와, 길게 유부초밥을 만드는 방법도 있구나. 김밥처럼 먹기 굉장히 편하겠네요. 랩으로 싼 거구나.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8221님께서 근데 너무 정성이다. 너무 부럽네요. 근데 이거 약간 이 사진 보고 우리 어머니들은 보면서 이렇게 유부초밥을 김밥처럼 돌돌 말아서 쌀 수 있구나라는 그런 꿀팁을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유부초밥 안에 김밥처럼 길게 뭐 참치를 넣어도 될 것 같고요. 단무지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럴 바엔 김밥을 먹는 게 낫나? 근데 유부가 들어간 김밥이 너무 맛있겠다. 꼬마 김밥처럼. 굿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1221님께서 뭐 먹을지 고민이 될 때 제일 만만한 라김 사진 보내드려요. 라김, 라면에 김밥이구나. 와, 이거 약간 어디서 사드신 것 같은데, 김밥 땡땡 약간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사드신 것 같은데, 그냥 김밥에 계란이 잔뜩 풀어진 그런 라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주얼로 봤을 땐 그 신라땡입니다. 다 얘기한 건가? 너무 맛있게. 아유, 음식 보니까 매운 느낌이 나네. 그다음에 김치랑 단무지 이렇게 있고요. 혼자 드시나 봐요. 딱 혼자 먹을 양이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038 하나님께서 시아버님이랑 낮술 안주 겸 점심이요. 밀키트 아니고 손수 제가 만들었어요. 식당에서 먹어보고 만든 건데 어떤가요? 우와! 이거 그 나베 뭐죠? 이거 이름이 그 밀푀유나베 그거 직접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은근히 좋은 게 사실 크게 할 건 없거든요. 그 배추에 고기 얇은 거 넣고 뭐 깻잎이나 야채 이런 거 넣은 다음에 한 번에 싹 자르면은 저렇게 꽃처럼 모양이 돼서 손님 초대할 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크게 손 만질 거 없이 이쁜 모양을 낼 수 있어서. 근데 버섯 위에 꽃처럼 칼집을 냈는데 이거는 정말 찐 솜씨가 있으신 분이네요. 저런 것도 근데 사실 그 너튜브나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저렇게 써는 방법 나와 있잖아요. 와, 너무 잘하셨는데요. 와, 근데 낮술이요? 제가 지금 음식이 너무 이뻐 보여서 낮술을 입고 있었는데 낮술 가끔 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낮술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또 술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아버님이랑 먹는다고요? 왜냐면은 낮술이 왜 좋냐면 시간이 조금 오래 있는 것 같잖아요. 남는 것 같잖아요. 술 다 먹고 나면 원래 이제 집 들어갈 시간이고 잠잘 시간이다 이랬는데 이거는 약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기분이 들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좋은 것 같고 시아버님이랑 사이가 너무 좋으시네요. 아무튼 너무 맛있게 드세요. 드셨겠구나. 지금 취해 계시나요 혹시? 지금 취해 계셨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 2786님께서 월남쌈과 포도주스 한 잔이에요. 오늘 저녁 출근이라 여유롭게 냉장고 털이했어요. 월남쌈과 포도주스요? 한번 볼까요? 와, 아니 혼자 이렇게 드신다고요? 근데 포도주스를 왜 와인잔에 와인인데 지금 포도주스라고 거짓말 하시는 거죠? 오늘따라 다들 낮부터 근데 포도주스를 와인잔에 먹으니까 약간 느낌이 있네요. 저도 그렇게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와, 혼자 이렇게 드시는 것도 너무 대단하고 그리고 냉장고 털이에는 월남쌈처럼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야채 같은 거 사고 조금씩 남잖아요. 배달 안 하고 이제 사서 드시는 분들은 직접 이렇게 요리해서 드시는 분들은 그럴 때 마지막에는 월남쌈을 핑계로 저렇게 해 먹으면은 다들 야채 다 넣어서 먹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월남쌈 너무 맛있겠다. 저 쫀득쫀득한 식감에 여기에는 없지만 사실 땅콩 소스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맛있게 드셨겠죠? 저도 먹고 싶네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짝짝이 분들의 파파라치 일상에 있는 점심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사진 소개된 분들 중 모두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Ladies and gentlemen, let me introduce the rookie DJ of SBS Love FM. She is the best, my bad, and very gorgeous and smart DJ. 박세미, 폼미쳤어요. 백상예술대상 nominated, always amazing. You're listening, Baksemi Show Make Some Noise. Thank you guys. I'm Sammy Park. I'm DJ of 수다가 재즈. Listen please. Follow me. Praise the DJ.
자,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 박수채에서만 열리는 1시에 찾아오는 행운의 세미 로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뽑는 탁구공에 적힌 번호 3자리가 나의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중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을 뽑았다 그러면은 0132 가능합니다. 1322 가능합니다. 자, 고릴라로는 번호 확인이 힘드니까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5분께는요 피자 콜라 세트 쏴드립니다. 자, 그리고 미션이 있는데 미션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원래는 닮은 연예인을 보내달라 그랬는데요, 이 지역명을 같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동네 이름이요, 살고 있는 동네 이름. 예를 들어서 저 샘디는 뭐 잠실 유인나 목동 신동엽 약간 이런 정도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실 뭐 마음대로 본인이 뭐 그냥 생각하는 대로 보내주시면 돼요. 내가 김태희 닮았다면 김태희 닮은 거고요. 누가 뭐라 할 겁니까? 얼굴 확인이 어려운데 뭐 목동 조인성, 화곡동 전지현 다 좋습니다. 자, 특별 게스트죠, 공덕 9번승 씨 모셔보겠습니다. 직접 공을 뽑아주실 건데 우리 김총기 선생님 공덕 9번승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행운의 번호 그럼 출발해보도록 합니다. 와. 자, 첫 번째, 와! 1번이요. 요새 왜 그런 거죠? 요새 1, 2, 3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 뽑아주세요. 와, 4번 나왔습니다. 1, 4 나왔고요. 마지막 세 번째 행운의 번호 뽑아주세요. 몇 번이죠? 9번입니다. 뒤에 한글로 적어져 있죠. 9라고 9 맞습니다. 1, 4, 9 행운의 번호 149 나왔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럭키 찬스 놓치지 마시고 우리 비박진영의 나로 바꾸자 들으면서 행운의 당첨자 선착순 5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1시에는요 이렇게 공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는 행운의 세미 로또 시간이 함께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요. 자, 행운의 당첨자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잠시만요. 박승현님께서요, 유인나요? 유인원 아니고 유인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전 분명히 유인나라 그랬는데 유인원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진짜로 유인원도 닮았습니다. 실제로 닮았어요. 자, 일단 149번이었죠. 당첨자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79님 춘천 이영애. 아, 왜 웃기죠? 자, 오하나구사님 포천 김래원. 본인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써서 친 거 맞잖아요. 맞죠? 거울 보고 이렇게 하신 거 맞잖아요. 저는 인정합니다. 네. 자, 파라나구사님 장안동 김태희 다들 아주 신이 나셨습니다. 자, 0149님 인천 전지현. 오늘은 좀 다들 전지현, 김태희, 뭐 이영애, 오늘은 좀 자존감들이 많이 높으세요.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5914님께서 도봉구 유재석, 그나마 좀 뭐 양심이 있다고 하기에는 유재석 선배님도 뭐 굉장히 잘생겼으니까요. 자, 우리 5분께는요 피자 콜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약간 좀 기분이 제가 좋아지는데요. 왜냐면요, 우리 듣고 있는 짝짝이 분들이 다 미남 미녀들만 있으니까 괜시리 제가 뿌듯하고, 왜냐면 또 쌤디 자체가 또 미녀니까요. 됐어.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총기쌤 만나볼게요. 진짜 쟤 왜 저래? 주변 곳곳에 숨어있는 빌런들로부터 상처받는 분들. 이 남자 전화 꺼져 있어. 또 잠수야. 건강하지 못한 연애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꼬여버린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르르 어루만져 드립니다. 총기 있는 정신생활. 매주 월요일 우리의 월요병과 더불어 다양한 마음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정신건강의학과
수학과 전문의 김총기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앞에 우리 보는 라디오를 위해서 카메라 보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김총기입니다. 아니 누가 전문의로 알겠어요. 지금 되게 대학생 새내기 같아요. 대학생 새내기. 아니 왜냐면은 딱 이 가디건을 딱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온 거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어려 보이나요? 네, 너무 어려 다행이네요. 보이고 진짜 동안이세요. 아니 우리 이번 주가 수능이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벌써. 네, 요즘 학생들도 정신의학과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오나요? 중고등학생분들 많이 오죠. 거의 대부분 입시 아니면 교우 관계 혹은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거의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문자로 우리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윤석 수연맘 희경님께서는요. 쌤이 언니 춤추고 총기쌤은 그걸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웃겨요. 총기쌤 정신건강에 타격 없는 거죠?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보라로 보시면은 제가 총기쌤이 있건 말건 춤을 추거든요. 근데 매번 총기쌤이 오는 시간에 매번 신나는 음악을 틀어주세요. PD님께서 뭘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게 제가 이 춤을 또 알고 신나니까 춰야죠. 그러니까 추면 총기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박복경님도 총기쌤 쌤디 춤추는데 표정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혹시 저도 물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앞에서 제가 춤을 출 때 총기쌤은 계속 바라만 보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춤추고 있었어요, 내적으로. 내적으로? 네. 외적으로는 절대 안 된다. 내적 댄스. 내적 댄스? 네. 그런 생각을 무슨 생각했어요? 그럼 보면서? 사람마다 참 타고난 에너지가 다르구나. 방금 특이하다. 그래서 아니. 타고난으로 바꾼 것 같은데. 아니에요. 타고난 에너지가 다르구나. 네. 근데 맞아요. 제가 봤을 때도 총기쌤 눈빛이 쟤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느껴졌는데 저는 왜냐면 약간 저 같은 MBTI 또 E인 사람들은요 누가 이렇게 봐주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또 춤추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총기쌤을 위해서 총기쌤 하나만을 위한 공연을 한 겁니다. 보는 것만으로 에너지가 충전되는 그런 기운이 있으세요. 너무 다행이네요. 총기쌤에게 에너지도 드리고. 자, 이어서 우리 6894님께서 수능 때문에 저희 딸도 엄청 스트레스인데 병원에 갈까 말까 고민이에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자면 학생들도 많이 이제 온다고 했잖아요. 이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능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수능이 엄청 인생의 큰 이벤트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학생들이 부담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네. 온 가족의 부담을 다 받잖아요. 친척들 한 20명, 30명이 모여도 고3 한 명 있다 그러면 다 고3 눈치 보니까 맞아요. 본인은 얼마나 스트레스나 압박감이 크겠어요. 맞아. 우리 총기쌤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당연하겠지만 수능 등급이 잘 나오셨나요? 수능? 네. 저는 수시로 갔어요. 아니 수능 잘 보긴 했어요. 저는 제가 지금 그 고등학교 동안 봤던 모의고사 중에 제일 잘 본 게 수능이었어요. 진짜요? 네네네. 와,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의고사는 말아먹어도 수능은 잘 보고 실전에 강한 스타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 반대로 쌤디 같은 경우에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 강하지 못했거든요. 항상 주변에서 잘한다 막 이랬는데 막상 딱 실전에 가면은 항상 떨어지는 스타일이었는데 혹시 수능 대충 어느 정도 나왔나요? 대충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몇 등급 정도라고? 잘 기억이 안 나. 제가 근데 그 국영수는 다 1등급을 맞았는데 국영수가 생각보다 수능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이렇게 마음 놓고 했더니 점심 먹고 과탐 시간이 졸아서 진짜요? 졸았어요? 네, 졸았어요. 어머. 졸아서 과탐 잘 안 나왔어요. 저도 수리 때 너무 일찍 잠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뒷부분을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예체능 쪽이었으니까 네네. 가위 눌렸어요. 전. 수능 날. 그 정도로 편하게 봤다. 정신 건강은 제가 세상 건강하거든요. 그쵸. 너무 편해서. 그럼 제일 잘 나온 게 이제 1등급. 그쵸. 근데 진짜 국영수 1등급이면은 모든 부모님들이 제일 그거죠. 자, 선생님은 시험 아무튼 당일 실전에 너무 강한 스타일이었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참여 안내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이제 수능 때문에 수다를 떨다가 이걸로 또 한 시간 다 보낼 뻔했네요.
자,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이런 일에 스트레스를 받지? 혹은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각종 고민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써주세요. 자, 그럼 우리 청기 선생님이 따뜻하게 어루어 만져주고 때론 냉정한 조언도 해주실 거거든요. 솔직히 조언도 냉정함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예. 맞아요. 너무 또 따뜻하게 안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냉정한 거랑 차가운 거랑 다르니까요. 맞아요. 오, 냉정함과 차가움은 다르다. 맞습니다. 자, 그럼 미리 도착한 사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익명 요청하셨습니다. 외계인님의 사연입니다. 2달 전쯤 저희 회사에 신입이 들어왔는데요. 회사 생활 20년 만에 처음 보는 캐릭터라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신입은 20대 후반의 여잔데요. 일단 일하다 말고 갑자기 나가서는 한참 지나서 들어오는 겁니다. 몇 번은 그냥 넘어갔는데 자꾸 그러기에 근무 시간에 어딜 그렇게 오래 나갔다 왔냐고 물었죠. 아, 저 배고파서 김밥 먹고 왔어요. 와, 물론 일하다가 배가 고플 수는 있지만 1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며칠 전엔 점심시간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붕어빵이 담긴 봉투를 들고 나타났죠. 그러더니 혼자 야금야금 먹는데 붕어빵 냄새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사무실 안에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꿋꿋하게 혼자 먹더라고요. 보통 회사에서 간식 먹을 땐 대부분 나눠 먹지 않나요? 저도 출근길에 떡을 사와서 나눠 먹고 다른 직원들도 그런 식으로 뭔가 사들고 오면 조금씩이라도 같이 먹거든요. 그래서 제 주위에 유일한 MZ인 대학생 조카한테 너도 그러냐고 물어봤죠. 아니? 나 회사에는 잘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학교에선 애들이랑 간식 생기면 같이 나눠 먹지. 네, 뭐 간식은 그렇다 쳐도 근무 시간에 말없이 나갔다 오는 것 등등 그녀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닉네임 외계인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요즘에 약간 이런 고민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젊은 친구들은 내일은 내가, 내 건 내가 라는 마인드도 좀 많이 생겼고 각자 하는 그리고 또 나이 있으신 분들은 지적하자니 좀 꼰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말을 못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너무 근데 약간 세대 간에 갈등이 그 언어로 더 격화되는 것 같아요. 막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MZ라고 부르면서 사실 이제 조롱하고 맞아요.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꼰대라고 꼰대. 하면서 약간 멸칭처럼 부르니까 이제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지적을 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무 태도가. 네. 그런 지적을 하는데 꼰대 소리를 들을까 봐 좀 두려워서 말을 맞아. 못하게 되는 것도 그런 언어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좀 MZ, 꼰대 이렇게 좀 나누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한 살 한 살 이렇게 먹다 보니 점점 제 생각과 주관이 뚜렷해지면서 그리고 못했던 말들도 하게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진짜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그렇죠. 이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다 엄청 고루한 옛날 꼰대 문화로만 보이니까. 맞아요. 이제 그들도 언젠가는 다 신세대였잖아요. 네. 예전에 그런 기록이 있대요. 그 피라미드에 옛날 기원전 4,000년 전 노동자들이 네. 벽에다가 이제 새긴 낙서 같은 것들을 해석을 한 연구가 이제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원전 4,000년 전에 그런 낙서가 써 있었대.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다 이렇게. 우와, 진짜요? 인류의 역사상 계속 예의가 없어져 온 거죠. 젊은 애들은 다 이제 예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윗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문화를 아직 다 익히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새로 바꾸려 그러고 예, 젊은 사람들이. 그게 마음에 안 들거나 예의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아랫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은 문화들을 갖고 있는 게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맞아요. 시대가 바뀌면서 사실 바뀌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젊은 친구들이 바꾸려고 한다라는 생각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즘은 세대를 막 나누잖아요. 뭐 어느 시대나 있긴 하지만 요즘
MG에 대한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원래도 그런 갈등은 항상 있어 왔는데 이제 새로운 것이 기존의 것과 부딪힐 때는 항상 충돌이 있잖아요. 언제나 항상 합리적으로만 기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요즘엔 이제 더군다나 SNS 이런 데에서 그런 자극적인 그 말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MZ 세대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편가르기가 더 많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SNS가 발달하면서 생기는 모든 계층에서의 문제가 이 편가르기가 너무 심해져요. 남녀 간의 문제도 그렇고 정치적인 좌우도 그렇고 맞아요. 세대 간의 갈등도 그렇고 그렇게 갈등이 이제 양극단으로 갈라지는 거는 맞아요. 전 요즘의 문제는 그 갈등을 극단으로 가르는 요즘의 그 소통 방법의 문제지 요즘 세대가 특별히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자꾸 뭐 MZ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뜯어놓고 보면은 개념 있고 생각이 많고 좋은 MZ가 있고 또 너무 따뜻하고 막 다 베풀어주는 꼰대가 있어요. 그럼요. 이거는 개개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 신입사원도 제가 봤을 때는 MZ 문제가 아니라 조직 생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쵸. 사실 네. 이제 붕어빵은 좀 선 넘었죠. 너무 선 넘었죠. 붕어빵은 근데 또 선 넘지 않은 것도 차라리 밖에서 먹고 오는 게 잘 나을 수도 있는데 네. 또 혼자 먹은 이유도 나을 것 같은 게 요새 또 붕어빵 또 비싸요. 사람들 거 다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붕어 델리만주 이런 거 사와서 먹기 시작하면 이제 맞아. 진짜 손 넘은 델리땡땡. 거죠. 네. 맞아요. 그것도 너무 맛있죠. 근데 그거는 밖에서 먹고 오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우리 짝짝이 분들의 문자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1698님이 저희 팀 신입이 자기가 아침에 먹던 간식 놓고 왔다고 집에 갔다 왔는데 진짜 특이 캐릭터라 느꼈어요. 간식도 안 주더라고요. 아침에 먹던 간식을 놓고 왔다고 집에 갔다 왔다고요? 근데 이게 직접 집에 갔다 온 게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집에 갔다 오는 게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근무 시간에 근무 안 하고 바깥에 돌아다니는 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요즘 회사들은 또 자율 출퇴근을 해가지고 근무 시간을 자기가 마음대로 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상관없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비밀로 하고 차라리 갔다 오는 게 나은데 간식 놓고 왔다고 갔는데 간식을 안 주는 거면은 이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갔다 와서 간식을 안 줬다고? 네, 안 줬대잖아요. 차라리 누가 간식 옆에서 먹는데 안 주면 속상하세요? 속상하다기보다는 그래도 물어는 보는 게 예의는 아닌가. 아니면은 혼자 그냥 따로 먹는 게 낫지. 냄새 풍기면서 짭짭 소리 내면서 막 가루 막 이렇게 흩날리면서 그거보다는 같이 먹을래요? 아니면 그냥 혼자 먹는 게 낫지 않나. 맞아요. 근데 다 각각 상황에 따라서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제 지인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병원 대표 원장님이 자기가 전날 가족끼리 중국 음식을 시켜 먹다가 탕수육이 많이 남았다고 탕수육을 남은 걸 포장해서 병원에 가져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직원들 먹으라고 이렇게 주더라는데 별로 안 좋아 보였대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사온 게 아니라 남은 거를 포장해왔다. 그거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쵸. 그거는 엄청 친한 사이는 가능하거든요, 사실. 근데 병원 직원들에게는 새 거를 그냥 사주는 게 그림상.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가 먹고 있는 간식을 옆 사람한테 너도 좀 먹을래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우리 박상현님께서 기사로 봤는데요. 요즘 신입 외근 나갔는데 너무 안 와서 나중에 보니까 나간 김에 마트 들러서 장 보고 왔대요. 다들 입이 떡 벌어져 있는데 생선은 이따 가져간다고 탕비실 냉장고에 넣어두기까지 했대서 에이 설마 거짓말이라고 외쳤거든요. 기사로 났다고 하는데 요즘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근데 이런 게 기사로 나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사가 나거나 아니면 이런 걸 누가 막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데 올리면은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또 누가 되면서. 기사화하고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하잖아요. 네. 사실 이런 개념이 없거나 네. 좀 무례한 사람들은 언제나 얼마든지 있어 왔는데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자꾸 막 자극적으로 퍼지고 하다 보니까 세대 전체가 다 그런 개념 없는 세대라고 편가르기가 되고 욕먹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편가르기가 심해져서 그래요. 우리 서북배님께서는 그냥 사람이 문제임. MZ랑 상관없음. 개인주의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MZ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분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있는가? 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실제로 사무실 내 근무 분위기가 많이 저하되는가를 네. 보고 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사실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치지 않, 예를 들어서 자율근무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혀 피해를 끼치지 않는데 내가 너무 많이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점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데도 저렇게 불편할까를 네.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 네. 아니면 정말로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제 생각이긴 하지만 네. 직접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네. 회사 인사과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예 얘기를 해라. 그러면은 이거의 해결 방법을 살짝 이제 조언을 얘기해 준다면은 인사과에 가서 얘기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회사 내 사무실 근무 분위기가 매우 저하되고 있어서 사기도 떨어지고 있고 혹은 다른 사람들 근무 진행에 차질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직접 본인이 이렇게 대놓고 얼굴 붉히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정없어 보이는 거긴 하죠. 직접적으로 인사 고과에 영향을 받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먼저 가서 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긴 한데. 맞아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쉽지 않은 네. 것 같긴 한데 제일 깔끔한 건 그거라는 거죠. 네. 맞아요. 좀 깔끔한 방법인 것 같긴 해요. 네네. 자,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마음의 고민들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4부에서 이야기 나눌게요. 따뜻한 후의 햇살 같은 널 매일 너와 함께 떠나고 싶어 파란 하늘만큼 두근거리는 하루마저 수다가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김총기 선생님과 총기 있는 정신생활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아까 사연에 지금 문자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살짝 읽어볼게요. 우리 익명으로 맞아요. 그건 MZ세대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 개인 성향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 부장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그러려니 해요. 부장님이? 맞아. 부장님이. 붕어빵 먹고. 그러니까 이게 나보다 높은 사람이 그러면 그것도 또 말도 못하고 되게 끙끙 앓겠네요. 그러게요. 자, 우리 이혜용님께서는 울 회사 신입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튀는 행동을 안 해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신입도 있네요. 근데 이게 진짜 아까 말했던 개개인 성향의 차이고 성격인 거지. 그럼요. 사람마다 모두 다르겠죠. MG라고 묶어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꼰대도 꼰대라고 묶어가지 않고. 원래 좋은 사람 칭찬은 인터넷에 잘 안 올라오고 맞아. 이상한 사람 욕만 올라오니까 맞아요. 그런 것만 보이잖아요. 맞아. 그런 것만 또 보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혹은 쟤는 왜 저래 싶은 고민이 들 때 이 코너에 사연 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사랑 고민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제 4부 딱 되면서 사랑 러브 고민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익명 요청하신 채모 씨의 사연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소개팅을 하거나 동호회에서 누굴 만나도 늘 처음과 끝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일단 처음에 상대방이 저에게 이성적으로 대시를 하면 딱히 제 마음이 설렌다거나 그리 많이 좋아하지 않아도 남자 쪽에서 막 열정적으로 저를 리드하면 만나다 보면 나도 좋아지겠지? 라는 마음으로 사귀는 편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도 저의 마음은 그대로고 상대방은 그런 저의 미지근한 마음에 상처받거나 화를 내면서 헤어지게 되죠. 게다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곁에 있던 남자친구가 떠나면 꽤 한참을 힘들어합니다. 한참 동안 엄청 외롭고 우울하죠. 이런 저의 연애 패턴을 잘 아는 친구들은 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왜 사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누군가 곁에 있는 게 좋아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사귀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거란 기대도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저도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뜨겁게 사랑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의 연애를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문제가 있나 싶죠. 나는 저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연애해 본 적이 언제였나 모르겠어요. 누군가와 사귀려면 어떤 확신? 아니,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걸까요? 채모 씨의 사연이었는데요. 선생님은 이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대단히 흔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꽤 많이 보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선택적으로 편향이 있긴 하겠지만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자기는 누군가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거나 좋아해 본 적이 없다라거나 네. 심지어 어떤 분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다고 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와, 사랑이 주는 그런 설레임은 제 원동력이나 다름없거든요. 저는 그런 설레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면 와, 너무 슬플 것 같은데요? 뭐 그냥 그러니까 남편이 와이프가 자기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결혼해서 살고 있고 특별히 문제에 뭐 불만은 없는데 엄청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약간 이 채모 씨의 사연을 보면은 근데 또 웃긴 게 본인은 엄청 사랑하지 않지만 헤어지면 또 힘들어.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정확히 압니다. 왜냐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차갑게 대하면 상대방은 애를 쓰거든요. 어떻게 잘해주려고 하고 막 뭐든 막 별도 따다 줄 것처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엄청 받았으니 나중에 더 허전한 거야. 그 사람이 없으면. 약간 그런 것도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차갑게 혹은 뭐 예의 없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적어도 이제 스스로 쓰시기로는 최대한 저도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거든요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는 정말 좋아할 생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뭐 한번 만나주지도 아니잖아요. 보면은 자기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거란 기대를 가지고 연애를 하신 건데 네. 그렇지 못했잖아요. 네. 전 중요한 거는 헤어지고 나면 한참을 힘들어한다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헤어지고 나서 왜 힘들겠어요. 그거는 좋아했으니까? 좋아했으니까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분은 뭔가 사랑받고 싶다, 누군가에게 좀 의존하고 싶다 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충분히 좀 허락해주고 인정해주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라는 감정에 대해서는 인정하거나 알아차리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사랑이 느낌이라고 생각하세요? 오, 되게 시적인 표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사랑은 느낌이다? 느낌이지 않을까요? 느낌은 대단히 순간적이고 가변적이에요. 느낌은 불안한 느낌 아니면 기분 좋은 느낌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근데 그게 느낌이라고 하면은 나를 사랑해? 물어봤을 때 지금은 잠깐 아닌 것 같은데 어제는 사랑했거든. 조금 있다가 느껴지면 그때 얘기해줄게. 이렇게 돼야 이제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내가 설사 이 사람을 정말 미워하고 화가 난 순간에도 사랑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랑은 하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약속. 네, 그렇죠. 사랑은 관계에 대한 약속이지 느낌을 정의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떤 연인 혹은 다른 이성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을 내가 무엇라고 정의하고 이야기할 것인가를 스스로 한번 잘 고민해 봐야 해요. 분명히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싶다,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은 이분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사랑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나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네. 한다면은 타고나기를 나는 그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인 건가? 혹은 다른 어떤 무언가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저는 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그다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힘들어하지도 않겠죠. 좀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좀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많이 힘들다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를 떠나가거나 혼자 남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사람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통이. 그렇다고 하면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거는 곧
상대방으로부터 버림받거나 혼자 남게 되는 거에 전초 증상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도록 스스로를 허락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무언가 느낌이 느껴져도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기분 좋아, 괜찮아. 근데 사랑? 잘 모르겠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습관적으로 그런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떠나는 게 무서우니까, 혼자 남는 게 두려우니까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막 죽고 못 사는 어떤 나도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는 막 폭발하는 감정이 느껴져야만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 사랑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고 나 이 사람 정말 사랑해 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순간 점점 더 발전하는 감정이거든요. 네. 긍정적인 감정은 풀무질이 필요해요. 네. 내버려 두면 점점 더 커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은 내가 애써 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커져요. 그런데 이 사람과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들,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사람과 옆에 있다. 그러면은 느껴지는 신체적인 감각이나 느낌은 두근거림이나 네. 뭔가 좀 속이 좀 불편하거나 어지럽거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불안함이나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설레임과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과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각들을 내가 좀 잘못 분류하고 있거나 네. 혹은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고 있는 게 나의 관계를 좀 계속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네. 한다면은 그 관계 안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좋은 느낌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계속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정확하게 언어로서 어떤 감정인가를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지만 네. 지금 이 느낌이 불쾌한지 유쾌한지 좋은지 싫은지는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노력들,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런 어떤 느낌이나 감각들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지를 한번 선택해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이선희님께서 저도 사연자분처럼 먼저 좋아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제가 인지를 못한 거였더라고요. 난 먼저 좋아하지 않아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뿐 이미 상대를 생각하고 관심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도 난 먼저 좋아하지 않아라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꽤 있어요. 누군가를 먼저 좋아하기 시작하거나 네. 상대방보다 내가 상대방을 더 좋아한다는 거는 무언가 불안하고 위험한 일의 전초라는 걸 느끼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자꾸 키우지 않으려고 하거나 네.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죠. 방어하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긍정적인 감정은 이야기했다시피 네. 스스로 풀무질하지 않으면 네. 저절로 커지지 않습니다. 잘. 네, 맞아요. 빨리 인정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네,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안유민 씨께서 많이 두근거리지 않는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사랑에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사연자분. 이렇게 겁을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네요. 그럼요. 이 이야기 겁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눈에 띄는 거는 사연에서도 부러워한다는 대상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다투고 이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분이 생각하는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는 굉장히 갈등과 어떤 큰 소리를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뜨겁게 사랑한다면 열정적으로 상대방을 갈구하고 그 안에 싸우고 다투기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다투지 않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랑도 굉장히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툼을 열정적인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게 네. 무섭고. 맞아요. 자, 반대의 고민도 왔습니다. 우리 조모 씨께서 엄청 누군가 너무 좋아해서 꿈에서 나타날 정도로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하고 그 얼굴을 보려고 몇 시간을 달려서 갈 정도로 누구보다도 제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그러다 그가 제가 좋다고 하면 급격하게 감정이 식어서 결국 사귀다가 얼마 안 되어서 헤어져요. 왜 이러는 걸까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는 되는데 상대방이 날 좋아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식어버리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너무 많고 이거를 일컫는 말도 있어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이 개구리화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개구리화요? 네, 개구리화라고 상대방이 너무 좋다가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이제 안 좋아지는. 청개구리네. 맞죠? 그 느낌이 그 청개구리라는 뜻 아닐까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개구리 왕자를 빗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내가 그 상대방이 내가 좋다라고 하면은 네. 급격하게 마음이 식는 건데 결국은 이런 분들도 그 마음 느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그 짝사랑하는 감정을 사실 고통을 좀 수반하거든요. 네. 뭔가 좀 고통스럽고 마음 아프고 속상하잖아요. 네, 막 저릿하고 뒤에서 바라만 보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있어야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죠. 아. 무언가 안정적이고 네. 편안하고 사랑받는 느낌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결국은 이런 분들 그리고 아까 이 사연자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랑이란 그럼 네.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네. 내가 자꾸 분류하는 이 좋아함과 사랑이라는 감각이 나를 정말 지속 가능하고 편안하게 행복한 길로 이끌어 주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감정과 좋아하는 걸 분류하기 시작하면은 네. 결국 스스로가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어요. 맞아요. 그럴 때는 정말 뭔가 좋아한다. 나 저 사람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정말 사랑한다는 게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 이게 그 사랑이라 하더라도 이 관계가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를 자꾸 네.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저도 질문이 왔습니다. 3991님께서 강한 느낌이 오는 나쁜 남자보다는 나와의 관계를 좀 더 소중히 여겨줄 것 같은 남자와 만나는 게 절 위해서 더 좋겠죠? 근데 꼭 나쁜 남자가 끌린다. 여자들은 이상하게. 남자도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쁜 남자는 뭔가 나를 좀 신체적으로 되게 자극을 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네. 나타나는 신체의 언어가 분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때 나타나는 신체의 언어와 비슷해요. 결국은 비슷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나에게 느껴질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네. 근데 그 느낌을 내가 뭐라고 해석할 것인가는 사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근데 사람들이 헷갈리다 보니까 나쁜 남자를 볼 때 막 무언가 설레고 좋아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를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분류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모르면은 저 사람이랑 만나면 힘들 거야 라는 걸 알면서도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랑 있으면 뭔가 좀 느껴져. 짜릿해. 운명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방금 웃어줬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의미 부여하잖아요. 그 느낌을 내가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서 이 관계를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그거를 운명이나 내가 거스를 수 없는 무언가라고 생각하거나 네. 결국은 이 사람한테로 나는 가게 될 거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본인이 본인을 더 고통 속으로 몰고 가는 그 패턴이 반복되죠. 또 다른 우리 짝짝이 분들의 고민도 한번 볼게요. 박상현님께서 총기쌤 아내가 커피잔 욕심이 많아요. 세트로 된 커피잔을 사고 또 사요. 사용도 안 하고 진열만 하기도 합니다. 심할 땐 박스 개봉도 안 한 커피잔 세트가 나오곤 하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어디 한 구석이 허해서 그런 걸까요? 이렇게 확 샀다가 나눔해서 비우고 또 확 사고 있거든요. 그 심리가 궁금해요. 비우고 사고 비우고 산다고요? 이게 어떤 심리일까요? 뭐 이것만 보고 알 수는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아내분도 커피잔을 이렇게 자꾸 계속 사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네. 저는 충동의 문제라고 생각하긴 해요. 사실 집에 좋은 커피잔이 있어도 네. 새로 나온 예쁜 커피잔 세트를 보면 사고 싶다라는 충동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네. 그냥 일단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 어디 한 구석이 허해서 그럴까요? 라고 하셨는데 마음이 허하냐는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딘가 무언가 좀 그러니까 혹은 강박일 수도 있죠. 이렇게 자꾸 저장 강박처럼 네. 모으고 더 사려는 강박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정말 돈이 많아서 커피 잔 정도야 뭐 매일 아침 아메리카노 사듯이 사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내분이 이거를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마음에서 어떤 과정 속에서 그러는가를 대화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오늘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벌써 우리 김총기 쌤과 인사할 시간이 됐는데 우리 보라를 위해서 카메라 보고 손 한번 흔들어주고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도 역시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네, 맞죠. 재밌었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총기 쌤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옷 잘 껴입고요. 따뜻한 거 꼭 챙겨 드세요. 그럼 저희는 내일 또 12시 5분에 만나야겠죠. 자, 끝곡입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My Everything 들으면서 내일 기대하면서 저는 인사할게요. 여러분 안녕. 내일 봐요.